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전에는 실거래가 방송을 했는데 이번에는 재밌는 방송을 하려고 그래요. 쌍봉 선생 이재명. 네, 1월 23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트윗을 시작을 했는데, 즉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거든요. 왜 하필이면 그날이었나? 왜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하시모토 유리타로 얘기를 했었는데, 연장선에서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했던 게 대통령의 트윗에서 30년 전 하시모토가 보인다 이런 영상을 했잖아요. 그때 자료를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네, 30년 전에 일본과 현재 일본 3.27 융자 총량 규제, 6.27 대초 총량 관리 그대로 베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은 투기와의 전쟁을 벌였잖아요. 노태우 당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을 본따서 일본은 폭력단 신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자, 그것을 그때 쌍봉이냐 외봉이냐를 했고요. 자, 이게 일본의 1990년 상투일 때는 가이구 총리였는데 실제로 폭락을 가속화시킨 거는 하시모토예요. 이 사람이 부동산 잡겠다고 완전히 작정을 하고 총리가 된 사람 같았어요.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랑 좀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하시모토. 알고 봤더니 그 이름을 기억 안 났는데 지난번에는 하정우라고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연예인 닮았다고 그랬는데 하정우랑 좀 닮았어요. 네, 하정우 우리 김영삼 대통령. 일본의 그 당시에 생산하는 인구 비중이랑 주택 가격이랑 부채 비중이랑 해가지고 상투 치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는데, 그게 우리가 2021년에 이미 시작이 됐다. 서울만 전고점을 살짝 넘었지 전국적으로는 지금 한참 빠져갖고 지금 4년째 5년째 빠져 있는 동네도 많다. 그다음에 가계 부채도 그렇고 생산하는 인구 비중도 우리 줄었고, 하여튼 90년 전후에 토지 공개념 얘기 좀 했고요. 그다음에 90년 3월 27일 날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 이걸 그대로 본따 갖고 작년 6월 27일 날 날짜도 같아요. 우리는 부동산 대출 총량 관리였죠. 일본에서는 대출이라는 말 안 써요. 융자라는 말을 써요. 왜냐면 우리가 대출은 도서 대출도 있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대출계가 있잖아요. 책 융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돈과 관련된 건 융자를 쓴다고 일본은. 그다음에 규제였는데 우리는 관리라고 썼고요. 그 당시에 대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나타난 거고,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토지세 도입한 거. 우리가 지금 종부세 그 당시에 우리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종토세를 배워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폭력단 야쿠자를 잡아라. 이때는 폭력단과 야쿠자와의 전쟁을 선포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했어요. 노태우가 먼저 시작했고 일본이 따라서 야쿠자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왜냐면 야쿠자가 부동산 투기에 엄청 돈을 많이 들였거든. 그래갖고 노태우 대통령은 부동산가 30% 하락을 유도한다고.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가 그 당시는 좌파 신문이었어요. 완전 좌파. 이거 보세요. 여기 어디냐? 있구나. 하여튼 부동산 이거 좌파였어요. 그 다음에 가격 파괴 돌풍, 일본 주택업계. 우리 LH랑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용산에다가 태릉에다가 그 다음에 뭐 과천에다가 주택 완전히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꼭 매매를 떠나서 어떤 저렴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2, 3억에도 분양할 수가 있으니까, 20평대 같은 경우는. 자,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제가 아침마다 실거래가 방송하면서 우리나라 60년 동안에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었고 추세를 만들었는데, 지금 요 분홍색 추세대에 내에서 60년 동안 움직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진동폭이 좀 좁아지면서 요렇게 여기 지금 삑사리가 밖으로 벗어나면은 얘가 잘못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거든. 여기까지.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얘를 안으로 끄집어 들여야 돼. 이렇게. 근데 이게 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강남 3구 그쪽 아파트니까, 이거를 꺾는 방법은 고가주택 규제, 대출, 그다음에 세금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대통령 취임식 때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쌍봉 보이세요? 쌍봉? 짠. 보세요. 쌍봉. 사진 쌍봉. 아니다 쌍봉. 아니다 쌍봉. 이게 지난번에 제가 여기 일본의 도쿄의 쌍봉과 지금의 35년 후에 지금의 우리나라의 서울의 아파트의 쌍봉이 상당히 비슷해지는 것 같다. 근데 그걸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3.27 대책 일본의 3.27 대초 총량 규제 그 이후에 7개월 후에 고점이 10월달에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6.27 대책 이후에 7개월 후에 고점이 1월달이야.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그래서 1월달을 쌍봉을 만들려면 2월부터 하락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3일부터 트윗을 시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기술적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 차트 어딨냐? 어디? L 차트가 안 보이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L 차트.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L 차트 제가 만든 L 차트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거 다 5,000개 단지를 가지고 만든 실거래가 지수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 여기에 여기 경제 지표를 가서 여기에 동경을 보겠습니다. 동경을 보는데 여기서 비교 차트에서 워낙 지저분하니까 일단 다 지울게요. 나중에 한꺼번에 고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1984 여기 보면은 from 1984죠. 동경의 디테치드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 즉 구분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죠. 우리나라로는 단독주택이야 단독주택. 일본은 아파트 문화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것도 35년 전이야. 그래서 1984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는 지울게. 거래는 지거래가 아니니까. 자, 이게 일본의 87년 고점과 90년 고점에 쌍봉 이룬 다음에 한 20년 동안 폭락한 다음, 아니, 한 15년 동안 폭락한 다음에 한 5년 동안은 옆으로 긴 다음에 최근에 5년 동안은 반등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잃어버린 여기까지 2020년, 그러니까 90년부터 20년까지 잃어버린 30년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것도 솔직히 올랐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바닥에서 옆으로 기는 거지. 이거 하락한 거에 비하면. 이거 로고 차트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로고 차트를 볼게요. 자, 여기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다 지울게요. 다 지우려면 일단 종가를 지울게요. 종가를 지우고 요 마스킹도 지웠습니다. 다 지웠습니다. 여기에 일단 미국의 케이스 실러 실질 10대 도시 실질 지수를 넣을게요. 여기 보시면 케이스 실러 어디냐? 케이스 실러. 여기 있네요. 케이스 실러. 자, 케이스 실러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여기에 미국의 리세션 구간을 공식적으로 그 리세션 구간을 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넣을게요. 기준금리. 미국의 FRB 기준금리 넣고 여기에 지표를 넣어야지 밑에 나타나거든요. 다시 일단 지울게요. 이렇게 하늘색은 미국의 기준금리고요. 이거는 미국의 케이스 실러 10대 도시의 실질 지수고 물가를 반영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리세션 구간이에요. 자, 여기가 저축 대부조합 사태로 금리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때가 사상 최고가였거든요. 금리를 올리니까 부실이 터지면서 폭락하면서 지방은행 2,000개가 부도가 나요. 그래가지고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서 리세션 구간입니다. 알고 보면요, 우리 일본의 90년부터 상투, 우리나라의 노태우 대통령 상투 전부 케이스 실러 지수가 폭락하면서 영국, 유럽까지 다 같이 전 세계가 이때는 폭락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리세션 구간이 있는데 아파트 주택 가격이 올랐죠. 우리나라, 미국, 일본 다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리세션이 아닌데 이때 뭐냐면 닷컴 버블이 터져가지고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어요. 항상 그 위험이 오면은 금리를 급격하게 낮춰요. 살리려고. 근데 그 당시에 닷컴 버블은 주식만의 문제잖아요. 나스닥이 87% 폭락했어요. 근데 주택 시장은 더 올랐어요. 이유 알겠죠? 이 버블이 터진 이유가 주식시장 때문에 터진 거라고. 자, 근데 여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이때 엄청 올랐죠. 물가를 반영하고도 이렇게 올랐어. 여기서 슬슬 빠지다가 나중에 대폭락이 왔는데 이때는 주식도 좀 빠졌지만 주로 부동산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급격하게 제로금리까지 낮췄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잠깐의 리세션이 있었죠. 이건 뭐예요? 금리를 급격하게 제로금리로 내린 거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는 주택시장은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올라왔고 주택시장은 빠질 시간도 없었어. 그 두세 달 사이에 뭘 빠지기는. 그 다음에 더 올랐죠. 그 대신 물가를 반영한 겁니다. 여기다 이 고점을 연결해 볼게요. 고점을 케이스 실러 탑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즉 결국 뭐냐면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 동안 전고점을 못 넘고 있어요. 미국 부동산이 10대 도시 주택 가격이 물론 명목은 넘었죠. 그런데 20년 동안 240번의 이자를 냈을 거 아니에요. 이자도 되게 비싸요. 얘네는 지금 얘네 모기지 금리 한 6% 7% 돼요. 우리나라 3% 4%는 진짜 싼 거야. 자,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일본의 주택 가격을 볼게요. 자, 아까 C를 눌렀잖아요. C. 요게 원래 C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다시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요 굵기를 10으로 바꿀게요. 10. 조낸 굵게. 자, 일단 이게 동경입니다. 일본 전국 아니에요. 일본 동경이에요. 전국은 외봉이에요. 외봉. 그다음에 보세요. 보니까 미국 케이스 실러 지수가 폭락을 하니까 일본도 폭락을 해. 그쵸? 그리고 잃어버린 30년 중에도 잠깐 반등한 적이 있어요. 언제? 서프라임 사태 직전에. 그 다음에 서프라임 사태 하면서 오히려 저점을 깨버렸어요.
그 다음에 미국 올라갈 때 별로 이게 세지 모르다가 최근 들어서 오른 거 한 최근 5년 동안 오른 거예요. 근데 그런데 35년 동안 여기 와 있어. 여기서 산 집 사는 사람들이요. 지금 양로원 가 있다니까. 양로원 가서 아이고 내 거 왜 아직도 안 올랐지? 이러고 있다니까. 3억 주고 산 게 지금 5천만 원 이른단 말이에요. 많이 오른 거야 5천만 원도. 자 이거 알겠죠? 미국 기준금리 낮추고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전구가 아니고 서울 아파트입니다. 1520개 단지로 만든 거예요. 시가총액의 85% 차지합니다. 그 대신 물가를 반영을 할게요. 왜냐면 얘네들 다 물가를 반영했거든. 잘 보세요. 여기서 서울 아파트 넣을게요. 이렇게 넣습니다. 잘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좀 올릴까? 이렇게 요 정도 올릴게요. 자 90년에 상투를 칠 때 그 전에 먼저 케이스 실러지수가 상투 치고 슬슬 빠지고 있을 때야. 그래갖고 리세션 구간이 왔어요. 여기가 이게 저축 대부조합 사태가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저축은행 같은 데가 다 부도가 난 거야. 지방은행이. 그러면서 이렇게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폭락하는데 고점은 같이 상투를 쳤는데 우리는 8년 빠지고 IMF 때 바닥치고 올랐어요. 여기 조금 더 올릴까? 이렇게 올랐어요. 좀 더 됐죠? 여기 봤죠? 이거 봤으니까 이렇게 낮출게요. 요 정도만 할게요. 금리랑 같이 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계속 빠지는데 왜 우리는 폭등하냐고. 왜? 미국이 올랐잖아. 이때는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친일파였어. 친일파에서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친일파를 안 해. 일본이 추가로 10년 더 빠지는데 우리는 거의 9년을 올랐다니까. 왜? 미국이 올랐으니까. 즉 우리는 친일파에서요. 친미로 확 돌아선 거야. 그 다음에 자 근데 우리가 21년 10월 달에 상튼 건 알죠.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강남 3구나 한강벨트 같은 경우 요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노동강 같은 경우는 여기 와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다 평균 내면 요거죠. 물가를 반영한 겁니다. 자, 이 쌍봉은 3년의 기간을 뒀는데 이 쌍봉은 4년의 기간을 뒀어요. 만약에 빠진다면 쌍봉이잖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요 부분을 여기다가 옮기겠습니다. 옮기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 부분을 좀 여기다가 좀 비슷하게 맞춘 거야. 그 대신 뭘 맞췄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야겠다. 여기 융자 총량 규제 요거 보세요. 여기가 요 선 있죠. 요게 327 대책이고 이게 상투입니다. 7개월 텀입니다. 그러니까 327 대책 이후에 좀 더 올랐어요. 좀 더. 우리도 작년 6월 27일 날 627 대출 총량 규제 총량 관리했었죠. 그 다음에 7개월을 더 오른다면 1월 달이라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지금 살짝 깎인 거 보이세요? 2월 달 들어서. 좀 더 봐야겠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쟁이에요. 원래 젊었을 때부터 주식을 했단 말이야. 5천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일본이랑 똑같이 쌍봉을 만들어서 꺾어버리려면 기득권 세력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려야지 기존의 뭐 토건족들이나 언론사들이나 몇 조를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정부를 갖고 흔들면서 기득권 세력의 이익만 일반 서민이나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득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월이 상투가 되려면 2월부터 꺾어야겠죠. 1월까지는 오르게 냅둬. 근데 2월부터 꺾는단 말이야. 그러면 1월 한 20 며칠부터 트윗을 시작해가지고 매일매일 트윗을 몇 개씩 올리면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부동산을 꺾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서민을 위한 거고 젊은 층들을 위한 거지. 신혼부도 위한 거고. 그래서 저는 1월 23일부터 시작했다는 게 요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쌍봉 선생 이재명의 빅픽처가 담겨 있다. 근데 그게 취임식 때부터 쌍봉이잖아. 쌍봉. 취임식 때부터 쌍봉 하니까 옆에서 잘한다. 우리 오빠 잘한다. 하고서 피아니스트였던 어떤 007 미팅에서 어떤 007 빵 한 것 같아. 음흉한 총각이. 자, 그래서 이재명의 쌍봉 선생. 근데 이 쌍봉 선생을 제가 한자를 이제 카피 떠서 제목을 쓰려고 딱 보니까 아니 쌍봉 선생이 진짜 있었던 거야.
보세요. 쌍봉 선생 문집 그래가지고 1500년대인가 1600년대인가에 시인이야 시인. 여기 영남 선현이 그래가지고 한국 국학진흥원에서 발간한 책이에요. 쌍봉 선생 문집. 좀 죄송하더라고. 저는 쌍봉 선생을 장난스럽게 갖고 그 쌍봉동 쌍봉터미널 저 강원도 인제 원통 갈 때 맨날 쌍봉터미널에서 탔는데 야 인제 원통 가봤더니 완전히 나 군대 생활할 때 그때에 완전 폐허처럼 돼 있더라고. 발전이 하나도 안 돼 있어. 한 5년 됐거든 제대한 지가.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쌍봉 선생 이재명의 빅픽처가 성공할지 안 할지 저는 지속적으로 실거래가를 가지고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면 이게 너무너무 똑같아요. 이게 제가 작년 6월 달에 방송한 건데 야 진짜 똑같다 진짜. 투기와의 전쟁한 거 지금 시간 한 거 똑같아. 저 노태우 따라하는 것 같아 지금. 노태우 아들이 지금 중중대사인 거 아세요? 이재명이 임명을 시켰잖아. 노태우 아들. 그러니까 우파 중에 좌파가 노태우야. 노태우가 약간 좌익 쪽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때 소지 공개전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30% 폭락시킨다는 세상에 이런 기사가 어딨냐고. 조선일보가 안 되니 빨갱이 신문이지. 92년에 노태우 때 부동산가 30% 하락을 유도하겠다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를 지금 따로 하고 있다고 봐요. 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방송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쌍봉 선생 이재명의 빅픽처가 성공할 것 같으면 1번 아니다 결국은 여러다가 문재인이나 노무현 때처럼 실패한다 2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송 하지 마라 3번 끝.